지금까지 주로 이제 그 세계 정세라든지 그다음에 대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통찰력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종합해 가지고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 이런 거 있겠지만은 결국 안보니까 평화 안보니까 그래서 이제 안보와 국방의 기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소제목으로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걸 잡았는데요. 패러다임은 다 아시다시피 뭐 전체를 보는 어떤 틀이라 그럴까 기본적인 인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보나 국방을 수십 년 동안 75년, 80년을 지금 해왔는데 지금까지의 안보는 성공하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제 그 평화 안보와 공동 안보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러나 안보는 또 안보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합해 가지고 평화와 안보가 아니라 그냥 평화 안보라는 그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한번 채택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공동 안보는 누구가 공동 안보를 하겠습니까? 북한과 공동 안보를 하겠다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미가 공동 방위를 했었는데 평화 안보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입니다. 일단 지켜야 될 대상, 무엇을 지킬 것이냐, 무엇의 안전이냐라고 했을 때 평화 자체를 안전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아주 심플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화와 안보하고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평화 지킨다고 해서 안보가 꼭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평화 안보하면은 평화를 지키면은 안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고, 그래서 그 목적이라든지 목표는 일단 평화를 만들자, 잘 유지하자, 그리고 이게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법이나 제도 같은 것을 잘 만들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평화의 개념이 뭐 적극적, 소극적 뭐 이런 분류가 있긴 한데 결국 평화를 구조화시킨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위협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노력의 수단은 뭐냐면은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래서 국가가 평화와 안보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왔는데 이제는 평화를 지킴으로써 그 안에 안보도 이루어지고 국가도 안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럼 국방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겠죠. 군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국방과 군사는 이것도 매우 상식적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할 정도로만 가자. 그리고 필요한 최소한을 잘 상정해 가지고 그 이상 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군사 전략의 목표는 제일 먼저 전쟁 억제죠. 그 다음에 위기가 발생했으면 잘 관리해 가지고 원상복귀시켜야 되고, 침략을 받았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서 무찔러야겠죠. 그래서 침략을 격퇴하되 저쪽에서 총을 한 방 쏘았는데 우리는 막 대포를 100발 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례적으로 응징해 가지고 최단시간 내에 평화를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밀고 올라가 가지고 북진 통일, 이것은 다 죽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사 대비 태세는 그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 기타 우리가 늘 해왔던 저런 평화 지향적인 정책이나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평화 안보의 그 패러다임입니다.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도 아닌데 관점을 조금 바꾼다는 의미가 있고,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는 당장의 정책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안보인데 공동 방위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동맹이나 마찬가지예요. 나토 같은 것도 좀 집단적으로 하는 공동 방위입니다. 디펜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공동 안보, common security라고 하는 것은 적과 같이 서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위협을 줄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안보가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새로운 개념 아닙니다. 아주 오래된 벌써 한 40몇 년 된 그런 개념인데 1982년도에 나온 어떤 보고서, 아주 유명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냉전의 폐해가 결국 핵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멸 상태를 이뤘는데 결국은 상대가 안전하도록 느낄 수 있도록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어떤 협력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안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남북한에 적용해 가지고 공동 안보를 해보자라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있기는 합니다. 우리도 이거 못할 거 없죠. 자, 그러면은 남북 간의 공동 안보를 하려면은 군사 관계부터 개선해야 됩니다. 남북 관계는 일반적으로 군사 관계 해결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인식입니다. 왜냐?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군사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늘 해왔던 그런 그 어떤 소망, 희망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해 나가고 사실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같은 거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30년 전에 92년도에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만들기로 했고 실제로 가동도 됐었습니다. 이게 판문점 선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동해 가지고 남북 간의 공동으로 안보 위협에 대해서 또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군인들이 지금은 이제 국가 대 국가라고 하니까 외교관들이 많이 들어가야겠지만은 그렇게 협의하고 토론하고 함으로써 남북 간의 공동 안보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뭐 잘 되면은 한미 연합사 대신에 남북 연합사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이제 남북 군사 관계는 공동 안보의 첫걸음으로서 이걸 잘 재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대화부터 시작해야겠죠. 대화는 모든 것의 출발점이 대화가 아닙니다. 불행히도 출발점은 대화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하자라고 해가지고 절대 통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하려면 그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대북 적대정책 포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말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 합의 준수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말도 안 되는 선제 타격론이라든지 참수작전 참수작전은 목을 벤다는 작전인데 어떻게 끔찍한 말을 이렇게 막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작전 계획에서 북한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군정을 실시하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거 북한이 들으면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모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것부터 제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보가 위태로워지고 국방이 흔들리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리고 연합훈련도 저는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줄이거나 결국은 중단해야 한다. 그렇다면 군대가 훈련 없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게 되는데 훈련은 따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따로 해가지고 같이 필요하면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고 뭐 비핵화에 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점점 이제 발전하면은 군사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협력까지 이루어지고 통합까지 갈 수 있겠나 이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가 안보와 국방을 새 정부에서는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한미동맹 이게 마지막 페이지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한미동맹 어떻게 될 것이냐? 평화 위주로 안보 패러다임을 바꾸고 남북 간에 공동 안보를 하고 그럼 한미동맹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미군이 철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현실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중간 단계로서 한미 동맹의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평화를 유지하고 위기 관리에 협력하는 거, 그리고 전시에는 평화를 복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가가지고 통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복원하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군사전략 목표가. 그런 것을 위해서 동맹의 역할을 조정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방위비 분담이라든지 기타 훈련이라든지 그런 소요들이 줄어들겠죠. 줄어드는데 끝도 갓도 없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우리의 안보나 국방은 문제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 자율성 이것을 확보해야겠죠. 지금 이제 말씀이 아니죠. 작전 통제권 이란 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미군 사상장군, 저 서열도 저 사상장군이 수십 명 되는데 수십 명은 아니고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저 밑에 있는 사상장군한테 달려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런 것부터 우리가 환수를 해야 되고 정전체제라든지 DMZ에 대해서 주권적으로 우리가 관리 통제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휴전선을 마음대로 넘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DMZ 관리권이 유엔 사령관한테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뭐 관할, jurisdiction이라든지 관리, administration 이거 구분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미 administration은 확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동해하고 서해 양쪽에 그래서 이걸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관할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엔사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제 쉬어라라고 할 정도가 돼야지 제대로 된 평화 안보와 공동 안보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왠지 조금 패러다임 얘기하니까 너무 멀리 있는 주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가적으로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 예 맞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이 국가를 제조해야 된다. 재조성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우리 김준영 의원께서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민주, 평화, 자주. 여기에 안보가 어떻게 결합이 될 수 있을까? 당장의 현실적인 그 과제로서 저는 민주는 국가보안법부터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거 없이 민주주의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절대란 말 잘 안 쓰는데 우리나라 현실은 국가보안법 없이 민주주의 안 되게 돼 있어요. 평화. 평화는 지금 군사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군사 훈련이에요, 훈련.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주 작전 통제권 환수해야 됩니다. 전환이란 말 틀린 말이에요. 환수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조건이 맞아야 되고 1, 2, 3 조건이 맞아야 되고 각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저렇게 평가하고 해가지고 합의하고 이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보, notify 하고 리턴해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새로운 이 정부에서 안보와 국방 정책의 당면 과제이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임기 내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